만나서 좀 따질 일이 있는데 네. 어저께 아침 방송 장 시작 전에서 그렇게 또 하늘의 운이 하늘의 기가 모이는 날이라고 오늘 뭔가 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어제 아침에요? 어제 아이고 그러더니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좀 일부러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아, 참. 네. 그래요. 어제 참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하 대표의 우주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날. 하늘의 기운이 조금 늦게 왔어요. 네. 자, 일단 우리 하 대표 해명을 안녕하십니까? 한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뭐라고 하셨죠? 저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이 기일입니다. 어제가 기일이라니. 10월 23일 오늘이 기일입니다. 아, 우리 하 대표께서 여의도 진출하시려고 그러나 점점 저쪽 앞에 분들 닮아가시는 것 같아. 뭐 기일은 네. 뭐 하루 이틀 차이 날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인사이트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LG엔솔 38만에 사야 된다. 네? 그 길일이 모든 걸 잡아먹어 버렸어. LG엔솔 38만에 사야 된다. 길일.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뭐 2번 했어요. LG엔솔 6% 단타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마, 못 그때 먹는다니까. 아 이번에는 안 팔았습니다. 아, 그래? 진짜요? 이번에는 이제 더 갈 것 같다, 추세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우리 하루 늦어진 하늘이 늦춰놓은 하루의 그 길일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악재와 호재가 있었습니까? 자, 오늘은 또 사실 우리가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조금 좋았다. 월요일 날 장이 좀 골고루 올랐다 좋았다가 어제는 좀 어처구니없이 빠지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뭘까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큰 축은 있어요. 지금 이제 10월장에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좌우하는 틀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또 뭔데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와 오늘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힘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반응하는 강도가 조금 좋아졌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또 제가 이 시간에 항상 기술적 분석의 차트를 가져오는데 또 잉탱입니다. 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락 그걸 이제 아니, 헷갈려. 요 방송을 갑자기 들어오신 분은 갑자기 이게 무슨 방송인지 오해할 수 있잖아. 산부인과는 아니고 기술적 캔들 분석의 기본입니다. 잉태, 장악 두 가지만 잉태, 하고 장악형. 예, 그러니까 이제 전날 음봉 안에 이제 감춰 있는 거죠. 예, 감춰 있는 건데 오늘 제가 조금 좋게 본 거는 원웨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공식적인 증권 용어는 아니고요. 아침에 장이 출발해서 종가까지 쭉 밀리지 않고 6시간 반 동안 종가까지 쭉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요건 아닌 요건이 있는데 원웨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매수가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보통 통계적으로 5,000개 이상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좀 들어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또 약간 저는 이제 요 2,580포인트를 계속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약간 급하게 내려갔던 것은 조금 멈췄지 않나. 그리고 밤새 미국 증시를 제가 봤는데 미국 증시가 사실 국채금리 이야기 트럼프 뭐 레드웨이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별로 반응이 우리만 난리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 아니 트럼프 레드웨이브를 이야기하는데 XLB 라인은 미국의 헬스케어 ETF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는 이제 안 맞는 거죠. 또 맞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또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트럼프 하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보면은 뭐 전체적인 흐름 딱 핵심은 나와 있는데 금리 10월, 9월 18일 날 금리 인하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자금의 로테이션, 유동성 로테이션 자체가 10월 중순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좀 힘이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 호재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호재가 뭐냐 하면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큰 형님. 그럼 빅브라더 해야지. 틀렸네. 아, 이거 예민한데 이거 이제 거슬려요 좀. 서서히 또 김미수 대표님과 다른 저만의 이런 거에 또 빠져드시는군요. 아, 좀 거슬리네. 아주 이제 쏙 들어오시는데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레드한 경우가 생각보다 흔했던 경우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물론 이걸 가지고 많이 우리가 좀 이따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아침에 또 58,000이 깼다가 들어왔고 하이닉스는 뭐 아침부터 조금 강했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사실 종가까지 강했고 현대차가 사실 뭐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은 24만 원의 현대차 그다음 인도법인 IPO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건 이벤트 던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이벤트는 끝난 걸로. 네, 저는 그리 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의 주가 등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주가를 참여하는 분들의 또 흐름도 좋겠지만은 사실 현대차가 인도법인에서 IPO를 하면서 우리 한화 기준으로 한 4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융통한 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끼고 가면 되는 거. 그래서 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호재 쪽은 네 지수가 조금 그래도 원웨이로 들어왔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코스피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큰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또 오늘 금투세 관련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요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그 장중 흐름에서 한 1시 반 전후에 요 오른쪽이 이제 코스닥 일종인데요. 요때 이제 민주당 당 지도부겠죠. 또 검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이제 아침에 원래 오전에 오늘 장에 그 제약 바이오 종목이 제일 약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아침에 뭐 비만 치료제 일부 펩트론이라든 이런 알테오젠도 오전에 좀 밀렸었는데 그거 하면서 바짝 달린 거고 일단은 검투세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그 언론 보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분위기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정감사 끝나고 또 약간 미뤄져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급하지 이 정치 당국은 오히려 검투세보다 그거보다 더 큰 것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뭐 상법 개정안 내용 자체가 상개법이죠. 예산안이죠. 예산안 그 발표가 12월에 했기 때문에 어차피 검투세도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이제. 내려놨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맞아. 왜냐면 그 장중에 그게 나와서 또 그게 이제 쫙 퍼졌는데 장 끝나고 나서 또 진성준 의원은 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금투세 시행이다. 이게 그래 시행이 돼야 진짜 위하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가 개미 투자자를 위한 거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다고 또 신문 기사가 쫙 나왔어요. 시행 쪽으로 또 막.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폐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 당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일단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거를 검투세라는 것 자체가 현재 분위기라면 유예 또는 폐지로 가기보다는 거의 뭐 정치적 협상 딜레이로 사용한다는 그 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 하나만 보고 우리가 주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내려놨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그걸 신경 쓰다가는 주식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물론 그 흐름 자체 거꾸로 냈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당장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뭐 정부에서 검투세는 이제 폐지합니다. 또는 다시 2년 정도 유예합니다.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제 내도 수급은 좀 완성되고 이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또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게 또 연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0억 이상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해당 부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주주 양도세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주주의 기준 금액을 작년도 12월 마지막 내 10억에서 50으로 상향한 거지 대주주 양도세는 또 대주주 양도세예요. 맞아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말에 큰 돈이 들어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장중에 보도되는 이 검투세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매체에 대한 기사는 저는 사실 한번 보고 피식 웃고 맙니다. 이제 많이 상했어요. 토라지셨어요. 에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하 대표한테 토라지다니. 삐졌다고 해야지. 삐졌습니다. 삐졌어요. 네. 우리 하 대표는 삐돌이에요. 네. 그리고 예. 네. 근데 지금 어쨌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중에. 어쨌든 그 요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장중에 그 뉴스가. 근데 그거는 뉴스 릴리스가 13시 45분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그거를 계셨어요? 강조하고 싶었죠. 그렇지는 근데 않아요. 왜냐면 그 뉴스가 텔레그램으로 쫙 돌았거든. 쫙 돌면서 그냥 막. 네. 근데 어쨌건
오늘 그래도 가장 좀 드라마틱했던 것은 삼성전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반등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금투세 관련도 아예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하이닉스가 19만 6천 원 정도 있다가 단방에 신한금융투자창고와 JP모간 창구로 20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빡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막판에 19만 6천을 딱 뚫어버리는데 그 타점이 아이러니하게도 금투세 릴리스가 나올 때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JP모간이나 신금투 창구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CFD 물량이라든지 프라임 브로커 물량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공격적인 자금이 들어온 거 맞긴 맞고 오늘 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이후까지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걸 찝어주십시오. 이제 돈의 이동이 시작됐다. 아, 네. 일단 언제부터? 오늘부터. 오. 오늘 썸네일 잘 뽑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뽑을까요? 반도체 배터리 찍었다. 뭐가? 반등. 반등? 외국인이 찍었다? 아니잖아. 저점 찍었다. LG전솔 저점 이번 찍었다. 38만 원은 나는 안 판다. PD 잘 기억하고 잘 반영해요. 우리 하 대표의 의도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저 말고도 아마 찐시장 나오시는 그 하이터증권 이사님도 그럴 건데 제약바이오 쪽이 10월 중순 접어들어서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종목을 가만히 보면요. 유한양행도 있고 뭐 오스코테 오늘 오스코테 좀 많이 빠졌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CDMO 관련해서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떨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아마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언제 매수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게 12월 달에 엄청 잘 갑니다. 그게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아까 제가 XLB라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존슨앤존슨이 포진돼 있는 제약 ETF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런 흐름이 있어서 약간 지금 보면 방사는 또 왜 그랬냐면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게 방산 기사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뭐 방산 ETF도 우리 아침에 그래도 좀 봤는데 가장 많이 오른 ETF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일정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폴란드의 국가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있고 지금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군의 뭐 일부 병력이 전쟁에 투입되자마자 뭐 사상을 당했다 그런 기사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몰렸었는데 제가 오늘 딱 볼 때는 이 모든 돈들이 다 여기로 갔습니다. 오늘은. 어디요? 반도체? 예, 반도체 우리가 어제 반도체 원래 시장이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종목을 보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쫙 들어오고 그리고 나다 보니까 바이오 조선 방산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반도체 배터리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쪽 보시면 중국 소비주가 이제 우리가 한자 말하는 화장품주의 거의 뭐 메인 실리콘투나 VT에 이런 기업들 주가를 보시면 한 달째 내리막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제 로템이나 이런 거 자체는 조금 내려가는 게 좀 좋은 거고 조선주도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이쪽은 지금 그냥 자금이 조금 가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좀 멈춘 거고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종목마다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쪽으로 몰빵이고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주 쪽으로 많이 몰려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가 오늘 제대로 가주면서 구심점을 잡아준 거죠. 그리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연속성이 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2차 전지. 안 팔았대잖아, LG엔솔. 지난번에는 딱 6% 올라오자마자 싹 팔아버리고 나 팔았어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안 팔았대잖아. 이게 중요한 다음 주에 다시 여쭤볼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지금은 보시면 팔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게 LG엔솔에 물론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주가부터 분석을 해드리면 요 첫 번째 요 때가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의 심리 가격이거든요. 이건 3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30% 가격이 39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요 때 10월 8일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벤처 쪽으로 들어갈 때 납품 이슈입니다. 50기가와트 시하고 요 날이 이제 한번 죽으려 그러다가 장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장 마칠 점에 포드 쪽으로 두 건에 105기가와트 시아워의 수주를 배터리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트럼프 웨이브 포함, 장 포함해서 많이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시적으로 38만 원까지 밀렸었어요. 근데 오늘
실제적으로 또 GM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주가가 아주 전망스럽게 열흘 동안 빠지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와 있던 프로그램 매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예, 그래프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LG에너지솔 쪽은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었지만은 수급적인 면에서는 계속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LG엔솔의 최종 밸류 체인에는 누가 있냐면 제너럴모터스 바로 GM이 있는데 어제 GM의 주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10% 가까이 올랐죠. 네, 10% 쪽 올랐고 이 차는 그냥 이뻐서 올려둔 겁니다. 네? 이 GM에서 만드는 차인데 그냥 아. 이미지상 띄워둔 거예요. 아, 그렇지. 되게 장난감 같이 생겼네. 네, 요거는 뭐 보니까 세볼의 그것도 전기차예요? 코베리 그건 모릅니다. 그냥 이뻐서 뽑았어요. 너무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니, 저 LG란다. 저 GM의 가장 그 베스트 모델 그 저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GMC 이거 말하는 있잖아. 그거 험머 가족끼리 말합니까? 타는 거. 험머 말합니까? 어? 험머? 아니, 네. 아니 그래요. 하여튼 네, 요거는 그냥 네. 올려둔 거고. 오늘 좀 이상하네요. 이 어제 길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후유증이 있네. 근데 GM은 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을 보시는 분들은 GM에서 발표하는 What's to come 앞으로의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대로 모든 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영어가 좀 많지만 한국 번역된 게 있어서 이제 영어만 띄워놓고 번역본은 몰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동차의 가이던스는 조금 기존보다 조금 상향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숫자가 없습니다. 한 90,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에 이제 캐시플로를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95에서 110억 달러에서 대략적으로 오늘 신규적으로 120억 달러 좀 올려놨고요. 전기차 부분만 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의 타겟이 보면 올해 24년 기준으로 전기차는 20만 대 정도의 생산과 도매를 이제 생산을 말하는 도매 목표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20만 대 정도면 아직은 뭐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정도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7, 8월 때 생각보다 이코녹스가 안 나가가지고 조금 딜레이 된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올해 4분기에는 지금이 3분기고 24년도 4Q니까 4분기에는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배열이 그러니까 변동 이익을 말합니다. 변동 이익에서 우리가 파지티브라는 단어니까 손익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차는 20만 대 정도로 연간 계속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이제 적자는 좀 올해 말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다는 겁니다. 내년으로.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좀 특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다 빼고요. 뭐 비용 절감은 다 빼고 요겁니다. 요거. 내년도 말 정도에는 어디 갔냐? 볼트 모델이 어디 있는데? 웬만하시면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오시지 그랬어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 기업을 분석하는데 설마 한글을 쓰면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놓치잖아, 자꾸. 아니, 이게 좀 침침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요, 알았어요. 눈 탓으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25년 말 차세대 볼트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볼트. 근데 지금 인도량 목표치를 20만 대를 잡았잖아요. 연간으로. 근데, 네. 연간으로. 근데 저거를 올해 안에 다 채우려면은 4분기에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분기 인도량이 거의 2배는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뭐 그것까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니까 자기들은 한다고 하니까 뭐 대체적인 프로모션을 좀 단행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GM은 아직까지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표 인도량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테슬라가 아시겠습니다. 테슬라가 분기 한 40만 대 후반을 판단 말이죠. 네. GM은 실제적으로 기본의 쉐보레 볼트 모델 같은 게 이제 리뉴얼을 해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고, 이코녹스라든지 리릭이죠. 이런 모델들은 좀 비싼 차들입니다. 준중형 SUV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인도량 자체의 20만 대 목표량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협함이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있긴 있는데 일단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4분기에 손익분기점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내년도 25년도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 그게 좀 핵심으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나온 말 진짜 다 공감할 수밖에 없네. 30% 빠진 상태에서 3% 올랐다고 이렇게 신나할 수 있다니. 예?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막 그 급락한 상태에서 오늘 하루 이거 잠깐 올랐다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참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 어이없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계속 좋아집니까? 네. 네, 아까 몇 번을 강조드립니다. 아니 근데 근거가 저는 와닿지가 않아서 근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셔야 내가 그걸 믿지. 사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면 확 풀어봐요. 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네. 네. 우리 하 대표님은 순서를 바꾸면 짜증내. 알았어, 일단 하이닉스 넘어갑시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의 또 특징 종목인데 거의 분석은 비슷하게 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뭐 이제 내일 아침에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저도 실적은 준비를 했는데 어디 갔냐? 실적을 안 가져왔네. 원래 실적까지 진짜. 아니 이런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계속 좋다는 말. 아니. 아니 뭔가 완벽하게 딱 해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될 겁니다. 딱 해줘야지. 실적 바탕화면에서 PPT를 안 옮겨가지고. 네, 알았어요. 하여튼 끝까지 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나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은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이걸 거예요. 내일 하이닉스가 6조 원대, 지금 6조 원대 이상인 하이닉스의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6조 원 이상의 컨센서스가 나왔을 때 세론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이닉스의 6조 원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실적을 이야기할 때 특히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한국은 현재 실적에 되게 주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현재 실적보다는 대부분이 다음의 실적 컨센서스에 추정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컨센서스의 스프라이즈 확률이 70%, 80%까지 나오고 한국은 절반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가 만약에 내일 6조 원대 중반 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세론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뭐 너무 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실적 자체는 이미 지나간 실적이고 이미 모든 반도체 데이터는 9월달, 8월달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그건 어저께 우리가 확인한 대로 수출 지표에서도 실제적으로 수출의 증감률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이닉스 쪽으로는 좌측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수급도 들어오고 다 좋긴 좋은데 주가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까 저한테 그런 말씀 물어봤습니다. 근거를 대보라고. 때로는 시세가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왜 그러면 하이닉스가 24만 원에서 이렇게 16만 원까지 내려간 이유를 대라 그러면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했어요. 반도체 피크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엔화 강세 다 좋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최근에 마이크론의 상승에 이런 거 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 생각으로 한 6조 원대 초반이 시장의 컨센서스고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 아마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그림을 가지 않나. 만약에 하이닉스가 요 21만 원 돌파해서 실패한다면 아직은 여전히 시장은 아직은 바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다면 일단 얼마 갈지 모르지만 갈 때까지 끌고 가야 되고 이거는 곧 삼성전자의 6만 원 안착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 보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방금 하여튼 저기 저 집에 갈래요. 추가 질문하면 안 돼. 그냥 그 생각한 데서 끝내줘야. 자 그렇다면 제가 호재 하나 더 있는데. 네 내일장 네. 체크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될까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빨리 달릴게요. 네. 반도체 권력 중에서 만약에 소부장 같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들 위주로 일단 먼저 보셔도 됩니다. 11월 4일 날 우리나라는 밸류업 지수 선물을 상장이 될 거고요. 다 이게 그렇지 드디어 않습니다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사실 100개 종목 중에서 금융업종은 그대로 다 캡처를 했고요. 금융주는 다 캡처했습니다. 근데 금융주가 아닌 산업재 정보 소재는 100개 중에서 저의 사심을 넣어놔서 종목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HPSP 인노공업 주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밸류업 지수 선물 관련 모멘텀도 있다고 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넥스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도 그러한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어인천 투자한 것도 있는 거고요. 한진칼은 지금은 조금 쉴 것 같습니다. 이 재료선 빠지고 HD 현대인력은 내일 실적 발표할 건데 전력 3사 중에서 가장 주가 반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졌다가 좀 땡겨도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비에는 홀로 날아갑니다. 이름이 그래서 나비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동차 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NC와 이 1억 정도 다 이런 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놓고 봤을 때는 밸류 관련해서는 여기 포함된 종목들 위주는 개별 재료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좋은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내일 일시요. 네. 뭐를 합니까? 증시에 영향을 줄 변수. 하이닉스가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하세요 그럼. 그림 설명하세요. 여기 있었네 하이닉스가. 6조 7천원까지 나와 있군요.
예, 6주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3분기가. 어. 요건 아까 이제 코멘트는 똑같기 때문에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4분기는 이 속도로 못 가거든요. 속도 면에서는 이제 아마 4분기는 예, 제가 볼 때는 5조 4천에서 6조 7천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속도는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기 기준으로 또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치의 실적을 보일 건데 이게 역대 최대치 기준으로 피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 수치 서프라이즈 여부가 아니라 실적을 발표하고 나오는 이후에 그냥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뭐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고 내일장 포인트는 바로 테슬라가 또 우리나라 장 왜냐하면 우리 장이 지금 반도체 아니면 배터리거든요. 그제 바이오가 좀 요새는 주춤하니까. 바이오는 꺾였다니까. 그럼 계속 꺾일까요? 그렇죠. 아니 왜 알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바이오는 좀 이따 사세요. 그러면 혹시 뭐 죄송한데 어떤 바이오가 좀 이게 바이오테크도 아니 있고 그냥 바이오 기만도 섹터 있고.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섹터 자체의 어떤 상승 하여튼 알았어요. 돈이 앞으로 반도체로 간다는 거잖아. 미안해. 네, 아니, 그러니까 꺾였다고 너무 단언하는 건 건데 이제 자금의 로테이션 관점에서는 사실 네. 바이오의 최근 강세에는 복합적이에요. 금리나 재료도 있었고, 근데 또 시장은 금리 인하의 속도를 둔화한다고 하니까 차익 매물이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도체나 배터리에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그 자금이 바이오로 간 것도 이거 다 복합적입니다. 이제 꺾였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별 시세의 탄력성 이미 좀 많이 내려간 게 많고, 또 하나가 지금 하이닉스하고 엔솔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들어온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테슬라로 바로 넘어가면 이건 아마 내일 새벽에 발표될 거예요. 그쵸? 장 마감 후에 발표라니까 일단은 테슬라는 스프라이즈 확률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밑에가 보게 되면 다 예상치? 전부 다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당 순위 기준으로 작년도 뭐 4분기, 1분기 전부 다 파란색, 빨간색이 이제 스프라이즈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실제적으로 실적 발표 자체가 여타 테크주보다는 조금 그렇게 이벤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 주가는 신차 출시, 행사 또는 월 발표되는 월간 판매 동향, 그 다음에 분기 판매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이미 3분기에 북미 중국에서 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7, 8, 9월 달에 46만 대 정도의 인도량 발표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테슬라도 큰 꼴을 한다는 거죠. 과연 앨런 머스크는 이번 로보택시 위에 추가적인 FSD라든지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실적에서는 아마 메가팩이라든지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이런 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사실 내일 LG 솔루션이나 이런 기타 2차 전지 관련주는 바로 직결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테슬라가 혹시라도 FSD라든지 뭐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다면 그거는 고제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큰 트리거는 되지 않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아주 내피셜적인 발언을 혹시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실망보다는 기대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길이를 말씀하셨고 네.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돈이 꽂힌다라고 단언하신 우리 하 대표님. 네.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겁니다. 뭡니까? 원점. 이제 아주- 다시 원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거에 원점?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쏠림을 말하는 건데, 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원점이란 게 많은데 사실 주가 지수 기준으로 제가 이 글자를 안 지운 지가 한 5주 정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한 5주 그냥 9월 초순부터 계속 2600에서 등락을 보인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닉스와 LG엔솔이 주가 안정이 좀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뭐 수급적인 것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일단 왜냐하면 얘는 이제 내일이 이벤트가 지나가는 게 있고요. 이 이벤트가 있다는 건 사실 직간접적으로 부담도 되는 거거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지나치게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뭐 또는 이런 걸로 많이 좀 물려져 있는데 내일은 테슬라마저 주가 변동성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충분히 다 변곡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주가 안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종목, 3개 종목들의 주가 안정은 잡혀있다 보는 거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크게 양강구도입니다. 2차 전지 바이오와 제약 바이오 되어 있는데, 일단 그리고 중립 지역에 금융주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요분들이 계속 많이 사는 중립 지역이죠. 예, DMZ입니다. 중립 지역이 되는 거고, 이쪽엔 이제 절대 부동의 중립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립 지역 내에서 시설 게임을 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이오랑 크게 상관없어요. 그게 방산전력 인프라 조선인데 이제는 어떤 그림으로 가냐면 이쪽은 지금 최근에 단기 급등으로 인한 차익 매물과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대기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별로 완전 다른 겁니다. 효성중공업, 현대,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예상대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서 기관의 매도 리포트가 있었고 초전력 변압기를 하는 HD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내일 한번 불꽃을 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은 지금은 약간 또 중간 지대에서 조금 쉬는 구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실적주가 아니니까. 그렇죠. 실적주인데 실적 시즌에는 많이 안 움직입니다. 저거는 수주죠, 수주. 네, 수주라든지 뭐 여타, 그러니까 그 원래 본인의 조선 사이클의 신조석가라든지 아니면 부차적인 것들, 뭐 환율은 늘 상관이 없고 뭐 유가라든지 수주가 좀 크겠죠. 경기 동향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요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엔터주 포함해서 카카오 포함해서 이제 약간은 계속적으로 민감 소비주, 낙폭주들이거든요. 낙폭주 쪽으로 조금씩 분산되는 게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을 찍고 있고 NC도 바닥을 찍고 있고 하이버, JYP, YC도 다 바닥을 찍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탑쌓기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은 이쪽에서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장을 보는 관점에는 잔잔바리 많이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딱 구심점을 투트랙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이 친구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이렇게 뭔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시고 LG엔솔에서 성공을 하셔서 그런가 뭔가 더 뭔가 자신감이 뿜뿜하십니다.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길일이었다고. 자, 보십시오. 이거 하나 하고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그냥 들은 채 많지. 이제 하다가 이제 불리한 거는 부른 채 많지. 하다 이제 감성 교육까지. 자, 네. 우리는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시장도 불안하고 나라도 불안하고. 이거를 준비해 오셨구나. 이거를 그래서 아니 뭐 주식 이야기라고 맨날 뭐 주식만 그래요. 이야기하니까 해봐요. 예. 근데 내가 투자하는 어떤 그 섹터나 미에 대해서 믿음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실은 생기지만 그러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본인만의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물론 그게 어떤 때는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하면 그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조바심이 오히려 나의 불안감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믿음이 꼭 주식은 유인해야 된다는 그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호불호가 많겠습니다만은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점, 손실 관리에 대한 기준점, 주식 관리의 기준점은 꼭 한번 이렇게 안 좋을 때 연말까지 잘 잡아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은 다시 원점에서 새로운 사이클을 잘 만들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썸네일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제목이요? 네. 찍었다. 찍었다. 그냥 찍었다 세 글자만 넣어요? 예? 세 글자만 넣어요? 아니 해봐요. 제가 다 전달했습니다. 오면서. 잊어먹었지. 일단 확인하시죠. 이거 봐. 내 우리 양분 선생님의 이 믿어도 될까? 믿고 싶어요, 근데. 삼성전자 바닥 찍었다. 네. 삼성전자 바닥 찍었다? 네. 아까 그거 아니었는데. 그래야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싶습니다. 네, 믿으셔야 믿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신 우리 하창봉 대표 고맙습니다. 자, 이지연 대표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알아서 각자 소개하기로.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아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자, 오늘 가족 여러분. 글쎄요. 어느 분 말씀 맞다나 30% 빠졌는데 3% 올랐다고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가 싶긴 한데 오늘 하루는 어제 너무나 마음고생들 크셨던 분들 하루라도 좀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뭐죠? 그거 살려는 드릴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이러한 것이 우리 하 대표 말씀대로 네, 계속해서 좀 연속성이 있고 우리 원점으로 다시 계속 올라가는 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또 우리 정치인들 도움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좀 잘 부탁합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아침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